2019-20 KB국민은행 바둑리그 플레이오프 1차전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셀트리온이 2대 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홍석 선수와 이원도 선수, 일국 장고 대결을 여전히 펼쳐가고 있습니다. 유희영 캐스터가 이 검토실에서 선수들과 이 감독님을 만나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함께 검토실로 이동해 보시죠. 네, 저는 지금 대국실만큼이나 치열한 검토실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셀트리온의 백대현 감독님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와 정말 신생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대단한 활약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소감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선수들이 잘 해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네. 아직까지 또 우승이 원래 목표였기 때문에 남은 경기들도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아주 당당하게 우승이 목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만큼의 또 준비를 철저하게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좀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포스트 시즌 들어서는 단기전이고 분위기 싸움이다 보니까 선수들이 좀 좋은 분위기에서 대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예, 오늘 경기도 일단 좋은 분위기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퓨처스리그 이호승 선수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쓰는 데는 또 이유가 있겠죠? 네, 뭐 보시다시피 이호승 선수가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만큼 실력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계속 기용을 하고 있고요. 뭐 이 기세가 이어진다면 계속해서 기용할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선수들의 멋진 활약 한번 저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옆에 신지서 선수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잠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막 대국을 마쳤습니다. 현재 24연승 중인데요.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뭐 24연승에 대한 기분보다는 중요한 바둑을 많이 이겼기 때문에 기분이 좋고요. 앞으로도 바둑리그에서 플레이오프에서도 계속 이기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도 멋진 활약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잠시 또 우리 킥스 감독님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감독님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감독님께서는 한 달 정도 시간이 있었어요. 네, 어떻게 준비하면서 보냈는지 궁금해요. 글쎄 뭐 따로 준비한 건 없고요. 한 2주 전쯤에 선수들하고 같이 이제 회식을 한번 하면서 좀 이야기를 했고요. 그다음부터는 선수들 알아서 각자 열심히 공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때 혹시 선수들에게 따로 주문해준 이야기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의 일단 뭐 목표 자체가 우승이니까요. 거기에 맞춰서 오늘 시합 있기까지 컨디션 조절 잘하고 뭐 그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양 팀 모두 정말 이쯤 되면 다들 우승이 목표일 것 같은데요. 우리 선수들에게 감독님께서 한마디 해볼까요? 그래서 선수들이 항상 열심히 하는 선수들이니까 긴장하지 말고 그냥 평소 두듯이 대국해라 뭐 그 정도 이야기만 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양 팀 모두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한번 끝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선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검토실에서 유희영이었습니다. 자, 백홍석 선수와 이원도 선수가 대국 중인 일국 장고 대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반전이 막 시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까지의 수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목 이후에 3-3을 들어가는 적극적인 수를 선택을 했고요. 네. 이원도 선수나 백홍석 선수나 사실 좀 밋밋하기보다는 좀 적극적인 행마를 많이 하는 선수들인데 파괴력 면에서는 백홍석 선수가 좀 더 공격적인 기풍입니다. 네, 여기서 바짝 다가선 수도 백홍석 선수의 기풍을 잘 대변하는 수이고요. 여기서 이원도 선수가 무난하게 두기보다는 때이르게 전투를 걸어갑니다. 여기를 덮어 씌워서 이렇게 눌러 막는 선택을 했고요. 평소에는 잘 등장하지 않았던 생소한 진행이 되었었는데요. 자, 이원도 선수가 먼저 적극적으로 좀 변화를 만들어 갔고요. 네.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이원도 선수의 이 모험이었던 이 평소와는 다른 선택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백홍석 선수가 기분 좋게 교환을 하고 나서 중앙을 꼬부리니까
때이르게 백홍석 선수가 좋은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밀어간 수도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여서 흑의 행마가 좀 꼬였고요. 이러고 나서 이제 상변 쪽을 안정적으로 모양을 잡아가니까 네, 지금은 때이르게 백홍석 선수가 우세를 휘어잡은 상황입니다. 이 2점 단수 친 것에 대해서 여기를 잇는다면 급소가 너무나도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있는 선택을 하질 못했고요. 살리지를 못했군요. 네, 그쪽은 좀 가볍게 보고 좌측으로 손을 돌려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백홍석 선수가 뭐 별다른 그렇게 눈에 띄는 행마 없이 그냥 두텁게 눌러가니까 바둑은 계속해서 백의 우세입니다. 지금 중앙 쪽으로 탈출하는 행마가 나왔고요. 한 칸 띄고 이제 우변 쪽이 약간 불안해진 백홍석 선수도 우변을 지켰고요. 그러자 하변을 다가서고 중앙 교환 이후에 지금 상변 쪽을 백이 건드려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네. 여기서 이원도 선수의 마지막 수, 여기 한 칸 뛰는 데까지 진행이 되었고 지금 현재 상황은 백홍석 선수가 두텁게 판세를 잘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원도 선수가 잠시 자리를 비우는 모습이었고요. 자,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은 백홍석 선수가 유리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이원도 선수가 후다닥 뭔가 나갔잖아요. 지금 제한 시간을 보시면 이원도 선수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읽기에 몰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그 이후에 승부를 대비하는 모습이었고요. 지금 백홍석 선수가 시간적 여유나 형세에서의 여유도 좀 더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유영 캐스터가 이 검토실에서 양 팀의 감독 그리고 신진서 선수까지 만나봤는데요. 네. 두 분의 이 감독님이 꽤나 단호하시더라고요. 우승만이 목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뭐 처음 시작할 때도 모든 팀의 감독들이 당연히 우승이 목표이겠지만 이제는 플레이오프 아니겠습니까? 이제 고지가 보이니만큼 더욱더 우승에 좀 갈망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특히 이제 킥스팀의 김영환 감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선수들과 함께 포스트 시즌에 계속해서 진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우승에 목말라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신진서 선수도 또 잠시 연승 이야기도 했었는데 역시 연승의 숫자보다는 참 중요하고 이 비중 있는 판들을 많이 이겼거든요. 네. 사실 거기- 실제로 좀 그럴 것 같아요. 저는 신진서 선수가 그냥 연승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게 빈말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선수들이 보면 외부에서는 뭐 그런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실제로 기자분들도 그 인터뷰를 많이 하시잖아요. 뭐 큰 승부에서 이기면 뭐 연승에 포커스를 맞추거나 혹은 뭐 우승 상금에 포커스를 맞추거나. 근데 선수들에게 상금을 어디다 쓸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쓰겠습니다라고 시원하게 대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은 보통 그런 승부를 펼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수들을 보면 약간 포커스가 좀 다른 것 같고요. 신진서 선수도 인터뷰에서 밝혔다시피 연승 그 자체에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최근에 뭐 좋은 내용으로 또 큰 승부에서 이겨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에 좀 만족감을 드러내는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럼 이 김영환 감독의 이야기대로라면 이 킥스팀은 오늘의 오더를 꽤나 오래전에 좀 정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거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정서준 선수에게 언제 그 포스트 시즌에서 그러니까 플레이오프에서 주전인지에 대해서는 딱 그때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선수들이 그래야 이제 준비를 할 시간을 갖고 이제 본인이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등판 준비를 하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등판을 한다라는 것을 알고 준비했을 때가 좀 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네, 10여일 전에 이제 선수들에게 우리의 그 선발 라인업은 이렇게 된다라고 이제 공표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상변 쪽으로 백홍석 선수가 다시 한번 파고 들면서 그게 근거를 파워하고 나섰고요. 네, 백이 이 상단 쪽을 붙여간
장면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를 백이 붙여간 수가 마지막 수였습니다. 네. 이 수에 대해서 이쪽을 올라서면 여기를 잇고 이곳은 아무리 나와봤자 좌측에 백의 거대한 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곳을 나오는 것은 끊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끊어간다고 해도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오히려 언젠가 백이 막았을 때 이 흙이 끊는 것인지 아니면 자살 특공대 투입인지 뭐 알 수 없을 정도의 어떤 네, 불리한 싸움을 자초하는 그런 결과가 되니까요. 좌측으로 뚫고 나오는 게 완벽하게 봉쇄가 되어 있다면 여기 붙인 수는 상변을 뚫고 들어가는데 굉장히 유리함을 가져다주는 호점입니다. 네. 자, 이원도 선수도 중앙으로 손을 돌립니다. 상변을 더 이상 받지는 않았고요. 백홍석 선수가 좌상기에서부터 이 좌변까지 밀어올린 돌의 개수가 한 몇 개 정도 될까요? 9개네요. 정말 많은데요. 네. 보통 고수들의 바둑일수록 이제 저런 식으로 쭉 돌이 늘어져 있는 그런 경우를 뭐 흔하게 볼 수는 없는데요. 사실 초보자일 때 저런 식으로 바둑 두잖아요. 줄바둑처럼요. 쭉 이제 밀어올리는 네. 그런 바둑을 두게 되는데 오늘 아주 특이한 형태가 나왔습니다. 자, 두 선수의 상대 전적에서는 백홍석 선수가 2대1로 앞서 있습니다. 하지만 이원도 선수가 가장 최근 벌어졌던 지난 2019년도에 벌어진 대결에서는 승리를 거뒀어요. 2010년에 있었던 두 번의 대결에서는 백홍석 선수가 이겼고요. 그 외 대결에서 지금 이원도 선수가 가장 최근 대국을 승점을 따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뭐 두 선수 뭐 서로에게 자신감을 나타낼 만 하고요. 지금까지의 흐름은 백홍석 선수가 잡고 있습니다. 자, 백홍석 선수 계속해서 이 흑도를 추궁합니다. 네. 그쪽 부분을 젖힌 것은 이제 흑돌에 대한 추궁과 동시에 백돌의 연결고리도 더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이원도 선수가 뛰어나오니까 여기 끊어지는 단점이 더욱 더 부각이 되고 있고요. 여기 젖힌 수는 흑이 모양은 안 좋더라도 항상 이 두 점을 살려 나오면서 이 백돌 전체를 끊어가는 것을 방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젖혔기 때문에 이 두 점은 자연스럽게 백의 수중으로 넘어갔고요. 그 순간 여기 끊는 수는 상대적으로 약화됩니다. 네. 흑도 두 점을 잡아둔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백홍석 선수 올해로 킥스에서 이 3년째 시즌을 맡고 있고요. 올 시즌 정규리그 10승 6패를 거뒀습니다. 정말 좋은 성적이기도 하고 특히나 이 장고대국에서 정말 뛰어난 활약을 보여줬어요. 네. 지금 오늘도 2시간 바둑에 등판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킥스팀 전반기에만 하더라도 백홍석 선수가 1국의 붙박이 자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백홍석 선수를 계속해서 1국에 배치하는 그런 그 승부수가 통하고 있고요. 백홍석 네. 선수가 7번을 등판해서 6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딱 한 번 졌네요. 네. 사실 예전에 백홍석 선수의 이미지는 뭐 돌주먹, 파이터, 그리고 좀 전류처럼 짜릿한 바둑 이런 게 속기와 어울린다라는 이미지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제 이 선수도 좀 나이가 들면서 이제 부드러워졌거든요. 2시간 바둑에서 굉장한 폭발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백홍석 선수가 처음에 어떻게 바둑 리그에 데뷔하게 되었는지를 기억을 해보면 많은 젊은 기사들이 백홍석 선수를 보고 좀 배웠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백홍석 선수가 2006년에 당연히 본인이 뽑힐 거라고 생각했고 주변의 평가도 그랬었는데 안 뽑혔습니다. 바둑 리그에 아예 뛰지를 못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이제 절치부심하면서 본인이 칼을 갈았죠. 2007년에 주장으로 데뷔합니다. 한 번에요. 네. 그러니까 전년도에 뽑히지 않은 선수가 그 다음 해 바로 일약 1지명으로 뽑혔다는 것은 이 선수가 얼마나 칼을 갈았나를 보여주는 일화가 아닐 수가 없고요. 뭐 그런 어떤 파격적인 백홍석 선수의 모습이 벌써 13년 전입니다. 이제는 아주 노련한 그런 세계 챔피언 출신의 선수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그런데 두 선수가 이 생각 시간을 정말 많이 차이 나게 사용했습니다. 네, 워낙 또 백공석 선수가 장고형으로 속기형이죠. 속기형으로 유명하니까요. 착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요. 한 방이 강한 선수입니다. 네. 자, 앞서 흑이 계속해서 밀어 올리는 것은 좀 자살 특공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밀어 올려서 이제 끊는 것까지 간다면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은 아마 이현도 선수가 계속 여기 밀어 올리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 이 참고도를 봤을 때와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중앙에 흑돌 하나가 더 놓여 있기도 하고요. 네. 백공석 선수가 바둑을 둘 때 보면 그 표정만 봐도 재밌습니다. 맞아요. 가장 재미있는 기사가 아닐까 싶거든요. 네, 가장 다양한 표정을 보여주는 기사이고요. 지금도 뭔가 이제 본인이 생각한 것과 다른 면을 이제 발견한 것 같아요. 이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찡그리는 얼굴이 잠깐 비쳤지만 형세는 계속해서 백이 우세합니다. 5, 6, 7, 8. 그냥 넘어가네요. 사실 이렇게 좀 제스처가 많은 기사들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꽤 네. 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 선수들의 제스처를 보고 형세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백홍석 선수는 약간 좀 솔직한 느낌이 있기도 하거든요. 백홍석 선수가 글쎄 표정을 보면 좀 찡그릴 때가 많은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수는 대표적인 바둑계 낙간파 선수인데 실제 표정은 찡그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끝나고 복귀할 때면 이때도 좋다 그러고 저 때도 좋다 그러는데 대국할 때 모습은 좀 찡그린 경우가 많습니다. 딱 기품과 성격이 일치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평소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뭐 딱 그 분명하게 말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바둑도 딱 그래요. 바둑도 시원시원하고 뭐 맺고 끊는 게 확실하고요. 네. 전투가 뛰어나고 별명만 봐도 뭐 돌주먹, 불도저 뭐 이런 별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밀어붙이는 힘이 장사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원도 선수에게 좀 조명을 해볼까요? 네. 기풍은 이 백홍석 선수와 비슷한 듯 하지만 좀 많이 다르다라고 앞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백홍석 선수는 강렬함을 추구한다면 이원도 선수는 좀 더 치열함을 추구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선택하는 수법 자체가 치열하다기보다는 그 생각하는 과정이 치열합니다. 누가 만나더라도 본인의 색깔을 보여줄 수 있는 선수이고요. 난전에서 버티는 힘, 장기전 이런데 상당히 좀 능수능란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백홍석 선수가 이 선 쪽에서 막아갔습니다. 네, 지금 전체 흑도를 차단해 갔고요. 중앙에 떠 있는 저 흑도를 쉽게 해주지 않겠다라는 뜻을 천명했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흑으로 하여금 좀 밀고 나오라고 유도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여기 미는 건 정말 웬만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한 백돌이 한 3개 정도만 덜 있어도 뭐 생각을 해볼 수 있겠지만 이 백돌을 끊으러 가기 위해서는 어디까지 밀어야 할지 가늠이 안 될 정도의 마지막 하나. 좌측에 이 쭉 늘어선 백돌의 두터움이 있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까지 하고 나서 백이 젖혀서 막는다고 해도 이런 싸움은 웬만하면 흑이 좀 좋지 않습니다. 곳곳에 약점이 눈에 띄네요. 네. 자, 이원도 선수가 방향을 틀었습니다. 더 이상 상변을 응수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렇다고 상중앙 쪽부터 흘러나온 이 흑돌 전체에 대한 이 직접적인 가일수를 하지도 않았는데요. 네. 좀 멀리서 응원군을 보태면서 좀 흐름을 타고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내비치고 있고요. 그냥 여기를 한 칸 뛰어 나오기보다는 여기를 둬서 백이 이쪽을 어깨 짚으면 그때 이렇게 나오는 이 흐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백홍석 선수는 그 흐름보다는 차라리 날일자 둔 쪽에 기대면서 나오는 편이 좀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보다 더 적극적인 수를 아마 백홍석 선수는 생각을 해볼 겁니다.
돌주먹을 가진 백홍석 선수, 좀 시간 면에서 꽤나 여유가 있습니다. 이원도 선수는 특히 이번 시즌 이 준플레이오프에서 참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네. 저는 지금 이 백홍석 선수의 착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뭔가 백홍석 선수라면 특히나 상대가 시간이 없는 상황이라면 저런 선택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저로서는 이 날일자가 방향이 적극적이지만 이수보다는 백홍석 선수가 더 강렬함을 선택할 거라고 말씀드린 것도 뭐 이 선수의 이런 기풍에 좀 뭔가 믿고 보는 백홍석이라고 해야 할까요? 평범하지 않은 수를 줄 것 같은 느낌을 많이 주는 선수입니다. 네. 저는 예전에 이 백홍석 선수의 좀 열혈 팬을 만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분의 이야기가 참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 백홍석 선수를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특이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요. 어떤 건가요? 이 백홍석 선수가 이 세계 대회 혹은 이 국내 대회 결승전처럼 큰 무대를 두는 것을 봤는데 네. 바둑이 형세가 유리했다고 해요. 네. 그 정도면 사실 많은 선수들이 알기 쉽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홍석 선수가 모두 좀 잡으러 가다가 오히려 역전을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지는 모습에 반한 거네요. 그 모습이 마치 나 같아서 너무 좋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바둑 팬분들께서 뭐 이것도 이제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 비교적 그래도 침착한 바둑보다는 좀 더 공격적 성향의 기사들을 그 바둑을 더 재밌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있어서 특화된 선수가 또 백홍석 선수이고요. 또 그냥 백홍석 선수가 바둑만 재미있게 두는 것이 아니라 뭐 2012년에 이 선수의 커리어 하이를 찍을 때를 보면 메이저 기전 한 차례 또 마이너 기전 한 차례 세계대회를 2번이나 우승을 합니다. 한 해에요. 네. 뭐 그 정도의 어떤 폭발력 있는 모습 성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의 백홍석 선수가 있는 거고요. 그분의 설명을 들으면서 백홍석 선수가 참 인간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백홍석 선수가 2012년에 커리어 하이를 찍고 이제 중국 바둑계가 세계 대회를 장악하기 시작한 것이 2013년입니다. 딱 그때 백홍석 선수가 이제 군입대를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백홍석 선수를 좀 그리워했죠. 네. 실제로 백홍석 선수가 그 세계 대회 메이저 대회였던 BC카드배 우승할 때 보면 결승에서 당입회의, 뭐 준결승에서 후야오이, 중국 선수들을 연파하면서 우승컵을 들어 올리는데요. 그랬던 백홍석 선수가 딱 군입대 하는 시점과 중국 바둑계의 기세가 살아나기 시작한 그 시점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이원도 선수 지금 상황은 별로 좋지 않지만 여기 날일자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강렬한 반격을 가했고요. 이대로 흐름을 이어가기보다는 여기서 그냥 끝장을 보기 위해서 강수에 대해서 같이 강수로 맞받아 쳤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또 이런 치열함이 이원도 선수의 기풍이기도 하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는 뭐 돌이 서로 끊어져 있어서요. 네. 지금 백홍석 선수도 뭐 이런데 단수 치고 밖으로 탈출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 붙인 수는 여기 흑돌과 여기 흑돌을 가르겠다 나섰으니까 이원도 선수도 여기 백돌과 여기 백돌을 가르겠다고 나섰고요. 마지막 백홍석 선수가 선택한 이 수도 자신의 안위보다는 상대의 돌을 포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이원도 선수와 백홍석 선수 서로 다른 생각에서 바둑을 진행해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서로의 의도대로 좀 바둑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네. 백은 흑을 차단을 했고 거꾸로 흑도 백을 차단을 했고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원도 선수가 일단 자신의 돌을
지켜냈습니다. 여기를 받지 않는다면 단수치고 이렇게 밀어서 이렇게 이었을 때 이 세 점이 여기는 어쩔 수 없이 끊어야 되고요. 이 세 점이 탈출이 가능한지조차 뭐 불안한 그런 돌이 되고요. 한 칸 뛰면 당장은 잡히지 않습니다만 자연스럽게 백돌도 여기에 오고 아래쪽에 끼우면 엄청난 자충에 시달리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지금은 여기 늘어든 수는 정수입니다. 결국 승부는 이제 이 안쪽에서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서로가 상대의 돌을 노리고 있고 서로가 엷은 형태입니다. 백홍석 선수와 이원도 선수 좀 서로 다른 생각에 빠져 있고요. 과연 어느 쪽이 맞을지 좀 이어지는 수순을 살펴봐야겠습니다. 백홍석 선수가 장고에 빠져 있습니다. 과연 흑 1단을 어떻게 좀 응징해야 할지 이것을 고민하는 듯한데요. 네, 뭐 강수가 아니면 두 선수 모두 선택을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저기부처 선수는 정말 탄성이 안 나올 수가 와. 없는 초강수입니다. 네. 아니 지금 여기를 늘면 여기를 끼우거나 여기를 나와 끊거나 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부처간 수는 아예 의미가 없는 수가 되는데요. 뭔가 나와 끊을 것 같은 분위기를 강하게 풍기고 있고요. 아래쪽에 백돌이 잡힙니다. 지금 여기 잡으면 2점 잡혀요. 그런데도 이 길을 가겠다는 뜻일까요?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이 흑돌을 그냥 다 잡아버리겠다 이런 뜻을 여기 부친수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원한다면 이 아래쪽 2점은 내어주겠다라고 백홍석 선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 6, 7, 늘어가겠죠? 8, 9. 아 여기서 오히려 위쪽을요? 거기를 뒀다는 것은 이 호구를 좀 더 완벽하게 선수 교환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을 선택을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 막을지도 모르겠네요. 막고 늘고 잇고 끊었을 때 여기 붙이는 수를 두기 위해서는 흑돌이 여기가 필요합니다. 그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원도 선수는 이 부침수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요. 좀 전에 보여주셨던 그 그림대로라면 이 백홍석 선수가 의도하는 바는 아닌 건가요? 글쎄요, 이게 딱 이거 아니면 저거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정도의 그 복잡한 전투인데요. 만약 이렇게 됐는데 여기서 여기 느는 수는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아까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었을 때 오히려 흑의 이쪽 교환은 흑의 근거를 빼앗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정말로 흑돌은 거의 잡힐 것 같아요. 이런데 들여다보는 자리도 대책이 없고 백이 그냥 이곳과 이쪽의 백돌과 이쪽의 백돌이 연결만 하면 되는데 여기 내려서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연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 칸만 뛰어도 연결이 되고요. 네. 그래서 이 그림이라면 네, 흑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기 교환을 했을 때는 뭔가 이원도 선수가 느는 게 아니라 막거나 뭐 이쪽을 미는 수 여기 선수를 통해서요. 뭐 그런 쪽을 노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된다면 중앙 쪽 탈출도 여전히 좀 보면서 이 백돌의 근거를 빼앗고 이 부친수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백홍석 선수가 일단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그 뒷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백홍석 선수가 이 앞서 붙여간 수는 정말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깜짝 놀랄 만한 자리였던 것 같고요. 네. 만약 이수구가 성공을 한다면 예전에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달의 수라든가. 근데 뭐 그런 수에 선정이 될 만한 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이 수 자체가 엄청 놀랍다기보다는 여기 붙인 수부터 여기 붙인 수까지 백홍석 선수의 이 강공 일변도의 선택 이런 것은 확실히 좀 남들이 두지 못하는 그런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백은 같이 따라 나오는 한 수인 자리인 거죠.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여기를 막히는 순간 예를 들어서 백홍석 선수가 이런 부분을 선택을 하고 여기를 막힌다면 다시 아래쪽에서 간신히 이제 2선으로 넘어가는 것을 노리고 근데 그 과정에서 여기 호구가 선수이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지조차 불안합니다. 또 애초에 강공 일변도에서 이것은 좀 살짝 벗어난 그런 진행이다 보니까 여기에는 일단 나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 여기에 나갔을 때 좋은 점은 나중에 여기 들여다보는 게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흙이 이쪽에 돌이 오면서 여기에 보탬을 주고자 이런 행마를 선택하고 있지만 여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형태가 나왔을 때에는 다음에 뭐 여기 찌르거나 붙이거나 여러 가지를 노렸을 때 흙의 형태가 모양은 좀 무너져서 백은 이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생각을 깊이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백홍석 선수 자리에 앉아 있어도 아마 그런 전략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백홍석 선수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원도 선수는 초읽기입니다. 그럼 지금 이것저것 이제 변화도를 다 본 다음에 한번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 계속 시간 공격 들어가는 그런 작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내리기까지 좀 뜸을 들이는 거군요. 네. 정말인가요? 그 선택일 줄은 몰랐는데요. 이 선택이라면 그래도 중앙 쪽 접전에서는 이원도 선수도 타겟을 잘 해냈습니다. 자, 백이 따라 나가지를 않았고요. 그렇다면 흙도 연결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 연결했을 때 무엇보다 이쪽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흙이 여기를 한 칸 띄어서 여기를 눌러 막을 때 다시 여기를 늘고 여기를 두면 이렇게 이어서 전체를 연결하고자 한다면 이거 흙돌이 연결하면서 오히려 안쪽에 있는 백돌이 다 잡혔습니다. 나와 끊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그래서 이쪽 부분을 두면 뭐 백은 이런 데 찌르고 둬야 되는데 뒷맛이 꽤 남아 있습니다. 아홉. 결정을 하네요. 여기를 막으면 설마 여기 뚫을까 봐 결정합니까? 약간 아까울 수도 있는 교환인데요. 일단 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른 결정을 했고요. 흙 2점은 백의 수중에 떨어졌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교환은 좀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기 한 칸 뛰는 수가 꽤 통렬한 움직이는 수법이었는데 그걸 스스로 없앴습니다. 백을 좀 너무 알기 쉽게 해준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흙은 여기를 막아야 되고요. 일선 내려서는 것이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끊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백의 활용 수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수를 통해서 붙이는 것도 있고요. 한 칸 뛰면 쉽게 넘어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원도 선수가 계속 그쪽을 건드리는 것은 백이 이런 데를 받으면 젖히고 눌러 막으면 여기 끊는 게 항상 선수였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여기를 안 맞고 이 부분을 두면서 백도를 다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걸 좀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백도 이 뒤쪽에서 가만히
이어뒀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 중앙 전투가 마무리가 된다면 어느 쪽이 성공을 거뒀다고 봐야 할까요? 중앙 쪽에서의 타겟만 놓고 보면 이원도 선수도 뭐 괜찮게 됐다라는 생각인데요. 그 전의 형세가 백홍석 선수가 우세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우세가 흔들릴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바둑은 여전히 백이 우세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정말 백홍석 선수가 한번 마음을 정한 이후에는 빠르게 착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원도 선수는 지금 장면에서는 여기 있는 거 말고는 아예 다른 곳은 없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초읽기 상황이다 보니까 최대한 시간을 활용하고 있고요. 이쪽 정리가 끝이 난 이후 그 다음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당장만 해도 이 상황에서 과연 여기를 연결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이런 것부터가 당장 중요한 숙제라서요. 지금 흑이 좀 생각할 곳이 많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백홍석 선수의 이 바둑리그 역대 전적을 좀 살펴보니까요. 이 정규리그를 무려 170판을 넘게 뒀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는 이 포스트 시즌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딱 12번 출전을 했더라고요. 네. 실제로 백홍석 선수가 챔피언 결정전에서 대국하는 것을 본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지난해 2018 시즌에서도 이 킥스가 준 플레이오프에 올랐는데요. 당시에는 이 오더에 포함이 되지를 않았어요. 네. 지금 표정도 너무 재밌는데. 입으로 수익기 하고 있습니다. 자, 이원도 선수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서 좀 다르게 상변 쪽에서 받았는데요. 그래도 이게 좀 연결이 끊어지거나 하면 사활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요? 일단 여기를 두는 순간 여기 있는 게 다음에 성립을 하면서 또 여기를 있는다면 여기 약점을 노리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끊어가는 것을 노렸을 때 백이 좀 견디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중앙에 약점이 많군요. 당장은 여기를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여기를 뭐 나가서 받든 여기를 젖혀서 받든 이쪽 부분을 받을 확률이 높고요. 그 다음에 결국 다시 잇고 한 칸 띄어서 받는 예정된 수순대로 갈 것 같습니다. 전 자꾸 그 말이 떠오르는데요. 박정상 해설위원이 백홍석 선수가 입으로 수익기를 한다. 네. 아까 그래서 입을 표정에서. 가렸어요. 네. 네, 젖혀서 받아두었고요. 저수로 인해서 다시 여기 있는 수는 성립을 안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데 찔러서 여기까지는 흑의 권리가 될 테고요. 과연 이제 흑이 손을 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포인트입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를 받아야 되면 백의 필승일 것 같아요. 여기를 받고 네. 백이 귀를 이렇게 지킨다면 이거는 뭐 두터운뿐만이 아니라 실리면에서도 백이 앞서 나갑니다. 그럼 이 바둑에서 지금 당장 중요한 포인트 그리고 이원도 선수가 시간을 들여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장면에서 손을 뺐을 때 이 흑대마의 생사입니다.
이원도 선수는 최대한 초읽기를 좀 활용하면서 이후에 이 사활까지도 좀 수읽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흙은 받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안 받아야 합니다. 뭐 안 받아서 잡힐 것 같지도 않고요. 받는다면 필패이기도 하고요. 여러모로 지금 흙은 손을 빼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선수가 되고 흙이 여기를 두는 수는 이렇게 올라서고 넘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한 수가 되고요. 흙이 반대쪽에서 이렇게 둔다면 항상 한눈을 확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에 두고 뭐 여기 3-3을 들어간다든지 손을 돌리고요. 여기를 끊는다면 여기 단수가 선수이고 또 여기가 선수라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흑돌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째고 나가는 게 중앙 쪽과도 연결이 지어지기 때문에 네, 이건 흑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중앙 쪽 베개의 약점도 있기 때문에 흙이 가열수를 하지 않더라도 쉽게 잡히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흙은 이후 이 좌하기 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도 합니다. 우변 백진영에는 별다른 이 침입 방법은 없는 건가요? 우변은 이제 일단 끊는 것이 꽤나 큰 끝내기이고요. 이것은 백이 두는 것과 비교를 한다면 흑돌의 생사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단순 집 이상의 가치가 있고요. 침입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 끊으면 살리는 게 아니라 버리는 자리인가요? 아, 이쪽이요? 네. 아, 꼭 그렇지도 않네요. 아, 그렇군요. 제가 지금 중앙 쪽 형태를 지금 머릿속으로 이런 형태로 잘못 보고 있었는데 아, 끊는다면 일단 백도 버티겠군요. 그럼 이렇게 진행이 되고 당장은 수가 나지는 않네요. 여기를 붙이더라도 끼웠을 때 마지막 그러고 나서 다시 뒤에서 돌려친다면 지금 네, 축관계로 가게 되는데요. 6, 7, 8, 네, 이 상태에서 여기를 단수 치면 축이죠. 아, 축이네요. 네, 당장은 수가 나진 않네요. 그래도 맛은 나쁩니다. 예를 들어서 흙이 이런 데를 들어가서 붙이고 나오는 것과 여기 끊는 것을 맛보기로 해도 그렇고 여러모로 좀 신경이 쓰이는 자리입니다. 네. 저 이원도 선수가 중앙 이 입구자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가일수의 일환인가요? 여기를 받는 것은 최악이고요. 이제 손 빼는 것은 약간 불안한 면이 있다고 보고 지금 이쪽을 둬서 여기와 여기를 맛보기로 하면서 네, 가일수를 좀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초읽기 상황이다 보니까 그냥 손 빼는 과감한 선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냥 손을 빼기에는 좀 부담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백은 이 좌하귀 쪽으로 손을 돌려봐도 괜찮을까요? 그냥 여기 막아도 계속 흙이 연결한다면 이렇게 교환시켜 주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여기 끊는 게 있지만 뭐 한 11-2집 정도이기 때문에 11-2집이라면 다른 큰 자리와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자리이고요. 백이 선수를 뽑아서 하변을 가르고 나간다면 네, 이거는 되게 좋은 상황입니다. 단지 공격적 성향으로 상대의 돌이 연결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백홍석 선수라면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는 자리도 두 자리가 있잖아요. 네, 아래쪽도 있는데 이 옆쪽에서 막으면 또 어떤 진행이 될까요? 이쪽을요. 네. 이쪽을 둬도 아마 일단은 밀고 나올 것 같고요.
유리한 입장에서 제가 아래쪽을 좀 더 추천하고 싶은 이유는 사실 이쪽 전체 형태도 흑이 여기를 가면 백돌 전체가 못 살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를 나오는 순간 이곳에 대한 역습이 백도 계속 신경이 쓰여서 좀 마음 놓고 싸우기에는 좀 뒷맛이 나쁜 그런 전투를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를 젖혀서 계속 이렇게 일직선으로 끊어가는 것은 이번에는 흑이 여기를 두고 늘어간다면 여기 끊는 것과 여기 틀어막는 싸움이 맛보기가 돼서 이것은 백이 좀 좋지 않은 결과이고요. 앞선 상황에서 이 타이밍에 백이 늘었을 때 흑이 받지 않고 먼저 끊어가는 게 뭐 집으로는 좀 더 나을 수는 있습니다. 중앙 쪽으로는 좀 활용이 있지만 근데 이렇게 돼도 제 생각에 하변을 먼저 온다면 백이 괜찮습니다. 여기나 여기를 먼저 온다면 이건 백이 좀 유리한 싸움입니다. 네. 자, 백홍석 선수 바둑판 앞으로 아주 바짝 다가 앉았고요. 자, 과연 이 갈림길에서 백홍석 선수가 자, 어떤 길로 접어들게 될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그 수법은 일단 타협이기 때문에 백홍석 선수의 성에 차지 않나 봅니다. 조금 더 이 강한 수단을 보고 있을까요? 보통의 백홍석 선수는 그렇긴 한데요. 지금 형세를 좀 수치화해서 표현을 해주신다면 네. 몇 대 몇 정도로 보이시나요? 일단 뭐 개가를 같이 해보죠. 백집이 여기 확정가를 셌을 때 여기가 6집, 한 22, 여기까지 35집 정도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좌악이 쪽이 있고요. 일단은 이 집을 제외한 채 35집으로 보겠습니다. 흑급 확정가가 14집에 16, 17, 20, 30, 한 39집 정도, 35대 39입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세지를 않았는데 백이 먼저 여기 한 13집 정도는 우습게 늘어나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교환으로 국면의 흐름이 결정이 된다면 이건 도저히 흑이 덤을 빼기는 어려운 그런 승부로 가게 되고요. 네. 앞서 이제 저희가 흐름을 봤을 때 이렇게 된다면 흑집이 중앙에서 한 10집 정도는 늘어나지만 백이 여기서 먼저 가르고 성공을 가한 다음에 여기 지키는 건 최소한 백이 할 수 있어서 이 그림도 그래서 백이 좋아 보입니다. 저는 한 백이 7대 3 정도 우세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보통 인공지능이 7대 3이라고 하면 이 큰 차이는 아니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네. 이렇게 또 인간인 박정상 해설위원이 7대 3이라고 표현을 해주시니까 꽤 큰 차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요? 제 형세의 판단이 인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네, 상식 이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백이 확실히 흐름을 좀 잡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보통 인간이 7대 3이라고 느끼면 한 인공지능이 9대 1 정도를 이야기하고 또 인공이 7대 3이라면 인간이 느끼기에 한 뭐 5에서 6 정도? 뭐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백홍석 선수가 생각을 꽤 오래 하네요. 자, 시간을 꽤 들여가는 백홍석 선수인데요. 확실히 지금 선택의 기로라고 본인이 가장 잘 느끼고 있습니다. 밖에서 봤을 때 그 미묘한 흐름과 실제 대국장 안에서의 공기는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두 선수만의 어떤 그 흐름이 분명히 있을 테고요. 제가 보는 관점은 아래쪽에서 막더라도 백이 확실히 우세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또 실제 대국장 안에서는 다른 판단이 있을 가능성 존재합니다. 오늘은 이 2국과 3국의 대국이 꽤 빨리 끝이 났는데요. 이 선수들이 대국을 하고 있으면 이 결과를 좀 그래도 눈치를 챌 수가 있을까요? 챘을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백홍석 선수 같은 경우에는 대국 중에 다른 바둑 구경하는 걸 유독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 신진서 선수의 바둑을 저희가 중계를 했을 때나 혹은 뭐 이제 이호승 선수의 바둑을 중계를 했을 때 그때 보면 카메라 앞을 누가 갑자기 이제 가로막고 선다거나 혹은 싹 지나가거나 뭐 그런 경우에 거의 백홍석 선수였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네, 오늘도 그런 장면이 꽤 연출이 됐거든요. 네. 실제로 바둑을 둔다고 해서 또 프로기사라고 해서 뭐 4시간을 둔다면 4시간 내내 100%의 집중만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머리를 식힐 겸 해서 다른 바둑 이렇게 구경하는 것은 뭐 흔한 일이고요. 세계대회가 벌어졌을 때 과거에 이제 그것을 굉장히 좋아하던 기사가 이세돌 구단과 중국의 구리 구단이 있었고 현재 세계 탑을 놓고 다투는 중국 랭킹 1위 커제 구단도 세계대회 때 다른 판 구경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백홍석 선수의 살짝 이 웃는 모습이 비춰졌는데요. 과연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희는 잠시 후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 백홍석 선수의 표정 변화를 따라가는 재미가 있습니다. 자, 백홍석 선수가 이제 48분가량이 남아있고요. 이 장면에서 시간을 꽤 많이 들였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에서만 약 10분 정도 시간을 들이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일감은 여기를 막고 늘어서 여기를 끊으면 3점을 내어주고 나중에 이제 여기를 찌르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찝는 것도 선수고 밀어갈 때 기분이 좋고요. 이런 걸 통해서 이 벽을 바탕으로 하변 쪽에 침입을 하는 것, 이것이 저의 일감이었습니다. 이게 백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변화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백홍석 선수는 지금 일단 이 변화를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리고 시간을 이렇게 들인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변화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뜻하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변화가 나올지 좀 궁금한 상황입니다. 백홍석 선수가 보통 장구를 할 때 표정 변화가 정말 많잖아요. 네. 방금처럼 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가끔씩 웃기도 하는데 과연 머릿속으로 어떤 변화도를 그리고 있는지 좀 따라가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만 지금 이제 개가를 하고 있는데요. 판 전체를 둘러보고 있는데 또 판 전체를 둘러보는 제스처일 때에는 좀 타협을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 타협이 됐을 때 누가 좋은지를 살펴보는 경우가 많고요. 그 전에 생각을 했을 때는 좀 강수를 많이 떠올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뭐 여기를 막고 나서 이쪽을 젖히고 젖힐 때 뭐 끊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뭐이 장면에서 2단 젖히고 다시 봉쇄를 시도한다던가 아니면 이러고 나서 잊고 나서 처리를 한다던가 이런 식의 그림을 좀 그려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변화도를 좀 그려봤지만 좀 여의치가 않았던 것 같네요. 집으로 손해가 싫다면 결국은 쉬운 길로 가네요.
집으로 손해가 싫다면 여기 늘고 끊는 교환 없이 그냥 한 발 좁혀서 이 정도 가는 것도 충분히 그려볼 수 있는데요. 늘어간 수가 없어서 중앙 쪽의 벽은 좀 약화되었지만 흑도 여기 끊는 자리에 돌이 없어서 집으로는 이 편이 좀 낫습니다. 이원도 선수도 이 입구자로 한번 들여다본 이상 계속해서 밀어갈까요? 네,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가면 여기를 둘 때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귀를 받았을 때 여기 둔 교환이 별로 득이 없어 보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밀어갔고요. 여기서 하나 더 늘지 아니면 하변에 침입을 할지 선택이 남았습니다. 일단 늘었습니다. 네, 자, 조금 더 두터운 쪽을 선택했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보네요. 하변을 받지 않겠냐고. 아, 지금이라도요. 네. 지금 하변 받는 것은 아까 상황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아까는 백이 여기를 꼬부려서 나와 끊는 걸 보면서 중앙을 방비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하변을 지켜도 여기를 뚫으면 끼워 있는 것까지 흙의 권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보다는 자세가 조금 낫습니다. 마지막 하나, 또 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도 참 고민이 되겠습니다. 다섯, 당장 실리를 여섯, 좀 생각한다면 일곱, 끊어서 받고 싶고요. 여덟. 끊어서 받았어요. 네, 이번에는 하변 쪽에 백의 침투는 어찌할 수가 없고요. 이제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새로운 싸움으로 돌입합니다. 자, 이원도 선수는 조금이라도 더 실리를 챙기는 쪽을 선택을 했고요. 자, 그렇다면 뭐 아낌이 없네요. 그냥 다 결정을 지어놓고 있습니다. 시원시원해요. 네. 끼울 때 여기가 가장 유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세 곳은 전부 가능합니다. 네, 역시 일감대로 왔습니다. 네, 정 가운데였습니다. 자, 저희가 그려봤던 그 그림대로 자, 진행이 되어가고 있고요. 이현도 선수가 이제 이 한 점을 어떻게 살려내느냐죠. 백이 한 번 더 이런 데 가일수하면 정말 모양이 엄청납니다. 쉽게 둔다면 이런 데를 두고 째고 나올 때 이제 건너 붙이는 것을 노리는 이수일기를 해보게 되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렇게 가네요. 네, 자, 그런 방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럼 백도 입구자로 째고 나가기는 좀 부담스러운 걸까요? 수일기를 좀 해보긴 해봐야겠습니다. 여기를 두고 계속 끊어가는 것은 여기를 밀어서 젖히면 젖히고 수일기가 좀 어렵긴 한데요. 늘고 밀고 여기 내려서고 쬐어요. 있고 다음에 여기 약점을 백이 지켜야 합니다. 그때 이렇게 젖혀 이으면 한눈에 봐서는 흙이 한 수 빠릅니다. 백은 4수, 흙은 5수라서 네. 백이 안 되고요. 그럼 건너 붙였을 때
아니라는 뜻인가요? 여기를 두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런데 이건 이제 좀 불안한 게 여기를 내려서고 이제는 끊는 건 없지만 여기를 두고 나서 이러고 흑돌이 만약 살아간다면 이거는 백이 망했습니다. 여기 밀어가는 것도 걸리고 이렇게 날일자를 둬서 왠지 이건 흑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살면 백이 망했습니다. 그럼 또 하나는 여기를 해서 마지막 하나, 단수를 치고 셋, 이렇게 되는 선택이 있는데요. 여섯, 일곱, 여덟. 글쎄요, 여기서 이제 백홍석 선수 선택 보겠습니다. 끊어갔어요. 차단이었습니다. 그럼 정말 이렇게 두고 한 점 잡나요? 아니면 다른 어떤 걸 보고 있을까요? 뭔가 한 점을 잡지 않을까 하는데요. 여기에서 네. 한 점을 잡는 방법일까요? 잊고 버티는 것에 앞서 저희가 살펴봤을 때는 백의 수가 부족했습니다. 자, 과연 백홍석 선수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요? 그런데 저는 좀 쉽게 와닿지는 않는 것이 백이 한 점을 잡는다면 101점도 잡히잖아요. 네. 그래도 괜찮은 건가요? 애초에 흑이 여기를 갔을 때 지금 째고 나서 여기 있는 선택이 아니라면 이미 흑돌은 사실상 연결입니다. 이미 연결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본다면 뭐 그렇게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걸 테고요. 자, 네. 아래쪽으로 늘어서 받았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봐야 할까요? 네, 비슷합니다. 백공석 선수가 혹시나 이제 여기를 뒀을 때 혹시 흑이 여기를 끊는 수가 있나 해서 실전의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자, 백공석 선수 돌다리도 두드려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잡고 날짜를 가고 여기 찝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문보다 이건 이제 한 방으로 이쪽을 제압하겠다는 생각이네요. 두 번 둔다면 이쪽 단수 치고 여기 날일자를 두는 게 낫고 여기를 뒀을 때에는 한 수로 가일수를 마치고 이제 다른 곳을 향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냥 이렇게 장문을 씌우는 것은 여기 찝었을 때 연결이 가능합니다. 이쪽 연결이 있기 때문에 받으면 또 이쪽 들여다보는 걸 당하고 이제 끊어지는 게 생긴다면 이렇게 날일자로 장문을 덮어 씌우는 게 정수입니다. 이건 백돌이 탈출이 아예 없죠. 여기가 선수가 된다고 해도 후속 수단이 없습니다. 네, 이 101점은 탈출을 할 수가 없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역시 그 자리로서 이제 101점을 장문으로 잡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자, 이곳의 변화는 이 정도로 좀 일단락이 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어느 정도 결론이 났습니다. 결국 우변 쪽의 뒷맛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앞서도 이제 그냥 끊는 것은 안 되지만 축이 유리하거나 혹은 흑이 먼저 이런 데를 들어갔을 때 그러면서 이쪽 붙이는 것과 끊는 걸 동시에 노렸을 때 백이 상당히 좀 뒷맛이 고약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변 쪽에서의 뒤처리 그리고 당장 두어지고 있는 하변 쪽 처리 그 두 군데만 좀 어려운 곳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특히나 이 백홍석 선수가 좀 바둑을 안정적으로 이끌려고 한다라는 좀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네. 어떠신가요? 저는 뭐 평소와 크게 차이가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지금 백홍석 선수가 고민하는 것은 우변 쪽의 뒷맛이 나쁘다면 여기 내려서서 지키는 게 좋은 자리이고 그쪽을 선택할지 아니면 이 부분도 약간 백의 불안 요소가 있습니다. 흙이 이렇게 받으면 여기 한 칸 뛰는 자리가 좋아서 지킨다면 여기가 선수로 끊어지고요. 백이 안에서 살 때 이 전체 백도를 흙이 노리러 오면 좀 괴롭힘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염려스럽기 때문에 지금 이쪽과 이쪽을 놓고 좀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내려섰어요. 자, 고민을 하기는 했지만 가장 큰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원도 선수가 노려볼 수 있는 자리는 앞서 보여주셨던 그 참고도대로 좀 진행을 해보면 될까요? 일단 흑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약간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노리는 것이 가장 먼저 떠오르고요. 특히 여기를 이제 내려섰을 때 이제는 끊으면 당연히 백이 이렇게 단수 치는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 텐데 이런 곳이나 이런 곳이 다 선수로 듣게 됩니다. 그걸 토대로 해서 뭔가 좀 더 득보는 수단이 없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냥 끊어가는 것은 여기를 끊었을 때 여기 끊어지는 단점이 있고요. 흙이 안 받을 수 없을 때 하나, 이쪽을 이렇게 밀고 나오면 넷, 다섯, 오히려 끊으러 갔다가 흙의 약점만 노출이 됩니다. 여덟, 아홉, 그래서 뭐 이런 데는 이제 선수 교환이 될 테고 이쪽 부분을 끊어가는 걸 노리기 위해서는 흙도 여기를 먼저 지키고 나서 자신의 약점을 지키고 상대의 약점을 찔러 들어가는 게 급선무입니다. 네. 저는 이 이원도 선수가 이 준 플레이오프에서 보여줬던 이 두 번의 대결 있었잖아요. 네. 그 대결을 보면서 느낀 점이 정말 마지막까지 집중력이 좋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박건호 선수와의 미세한 승부에서도 또 장시간 승부에서도 자신의 바둑을 둘 수 있었고요. 확실히 집중도가 좀 좋은 편이죠. 이원도 선수 하면 바둑에 대한 지치지 않는 열정 이걸로 좀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원도 선수도 바둑 리그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가 벌써 한 10년은 된 것 같습니다. 그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출전을 하고 있는데요.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다시 또 바둑 리그에 등판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해는 퓨처스 리그로 선발이 되면서 퓨처스 리그 다승왕을 차지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좀 지칠만 하거든요. 1군에 뛰던 선수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성적이 떨어지고 랭킹도 떨어지고 이제 2부 리그에서 뛰고 여섯, 다시 그걸 이겨내고 여덟, 1부 리그로 발탁이 되었다는 것은 이 선수의 어떤 열정을 보여주고 그런 게 쌓이고 쌓여서 아마 후반까지 유지할 수 있는 집중력이 형성이 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이 백홍석 선수가 우세한 상황에서 흘러가고 있지만 이 후반 이원도 선수의 또 반격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수가 되는 자리들을 하나하나 흙이 좀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요. 역시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이 백에 대한 반격이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집만 봤을 때는 반면으로 흙이 약간 앞서는 정도일 것 같아요. 흙이 다른 곳을 처리하고 여기를 막았다고 치더라도 한 반면 3, 4집 정도 앞서 있습니다. 셋, 그럼 무난하게 가서는 지금 흙이 불리하기 때문에 다섯, 이 흐름을 뒤집기 위해서는 엷은 곳을 찔러 들어가야 되고 엷은 곳은 이 부분입니다. 네, 지금 저수는 마치 예고편 같은 느낌을 좀 주는데요. 자, 사전 공작 들어왔습니다. 보통 이 예고편은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정말 이 현란한 예고편이었지만
좀 내용이 실망스러운 쪽도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예고편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는 이 본편이 있습니다. 자, 과연 지금 어느 이수는 쪽일까요? 글쎄요. 근데 여기를 강렬하게 노릴 거라면 사실 이교환이 없는 편이 저는 낫다고 판단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두고 나서 처리를 해봤자 이제는 더 이상 활용이 없습니다. 근데 이수와 이수 교환이 없었다면 이수로는 이쪽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고 한 칸으로 활용할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활용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수와 이수 교환이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하나, 그래서 이수를 교환한 것은 다섯, 이쪽을 그렇게까지 심하게 노리진 않겠다라는 그런 예고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심하게 노리네요. 아무 교환 없이 강렬하게 가르고 나섰습니다. 네, 자, 어떠한 교환도 하지 않은 채 백을 갈라갔습니다. 지금 갈라간 수는 괜찮아 보이네요. 애초에 그냥 마늘모를 하고 나서 백이 여기를 지키고 그 다음에 끊고 나서 공격 가는 것보다 여기를 먼저 가니까 좀 더 백이 껄끄럽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제 젖히고 끊고 단수치고 이런 진행이 필요한 것 같고요. 대략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 백홍석 구단이 우세한 가운데 이제 후반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백홍석 선수가 또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이제 또 4국 그리고 마지막 또 5국까지도 가야 할 수도 있거든요. 네. 저희가 앞서도 잠깐 좀 예상을 해봤었는데 과연 어떤 매치업이 만들어질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일단 킥스팀에서는 일지명 김지석 선수와 이지명 윤준상 선수를 출격 대기 중에 있고요. 여덟, 셀트리온 팀에서는 이지명 조한승 선수와 3지명 한사원 선수 그리고 4지명 최정 선수까지 있는데 최근의 기세를 본다면 조한승 선수와 최정 선수의 등판이 유력합니다. 최정 선수의 좀 상대 전적을 살펴보면요. 김지석 선수를 상대로는 0대2로 약간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또 윤준상 선수와의 상대 전적에서는 2대0으로 앞서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판이 모두 바둑 리그였죠. 네. 2016 시즌이었더라고요. 그때 이제 전반기, 후반기에 모두 만나서 윤준상 선수가 패했고 또 언론에서 그때만 해도 이제 최정 선수의 승리를 좀 바라는 쪽으로 특히 좀 뭐랄까요 최정 선수가 남자 바둑 리그에 도전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명이 되면서 선수들이 최정 선수와의 대국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했던 그런 기억 있는 시즌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요. 이제는 최정 선수가 랭킹을 많이 끌어올려서 실제로 윤준상 선수와 최정 선수를 비교하면 최정 선수가 랭킹이 2계단이 더 높습니다. 뭐 그런 어떤 입장의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윤준상 선수가 예전만큼 부담을 갖고 대국할 것 같지는 않고요. 만약 두 선수가 격돌하게 된다면 진짜 승부가 펼쳐지겠습니다. 앞서 또 짚어주셨던 대로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흙이 바랬던 게 이런 장면일까요? 일단 이런 식으로 해서 베개 모양의 흠집을 좀 남겨두고 또 여차하면 여기 끊는 게 늘 선수이기 때문에 백은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백도를 좀 노리는 그런 진행으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플레이오프는 총 3판 2선승제로 치러집니다. 자, 1차전, 2차전,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3차전까지 치러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팀은 이제 챔피언 결정전에 진출을 하게 되는데요. 정규리그 1위 한국물가정보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물가정보의 한종진 감독이 가장 좀 경계를 했던 팀이 바로 셀트리온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셀트리온 팀은 탈락을 했기 때문에 하나, 뭐 웃고 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셋, 아,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포스코 케미칼 팀과 순간적으로 네. 네, 잘못 이해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셀트리온 팀이 올라온다면 좀 더 이제 긴장되는 그런 승부를 펼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음 한구석에서는 좀 킥스를 응원하고 있을까요? 글쎄요. 근데 이게 뭐 팀 간의 전력 차가 크지도 않고 해서 네, 뭐 잘 모르겠네요. 최근에 보면 이제 물가정보팀 선수들도 이제 출격을 준비하면서 좀 뭐랄까요, 워밍업을 시도했다고 해야 할까요? 네, 그런 모습들 훈련에서 볼 수가 있고요. 확실히 이 휴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데 있어서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했다가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사실 오늘 킥스팀 같은 경우는 약간 독이 된 경우이고요. 지금 선수들이 전원이 지금 1, 2, 3구에 등판하는 3명의 선수는 모두 한 달 넘게 공식 시합을 치르지 못했다가 지금 등판을 하고 있는데 네. 백홍석 선수는 대국 중이긴 합니다만 앞서 대국을 펼쳤던 강승민 선수나 정서준 선수는 그 35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 대국이 없었던 것이 뭔가 실전 감각 부재로 나타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백홍석 선수가 모양을 잡아뒀습니다. 자, 과연 후반전에서 이제 이원도 선수의 반격이 시작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살펴보겠습니다. (2019-20) KB 국민은행 바둑리그 포스트 시즌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원도 선수가 여기를 찔러서 끊었습니다. 여기를 안 받을 수가 없고요. 여기 날짜를 가면 백돌 전체가 못 살아 있습니다. 여기를 둬도 치받고 뭐 이런 데 붙이는 게 선수 교환은 되지만 이것만으로 안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백이 잡히는 그림이죠. 네. 그렇다면 가일수는 불가피해 보입니다. 자, 받아둬야 할 것 같고요. 아, 혹시 이런 거는 있나요? 여기를 받고 여기를 잡으러 갈 때 부분적으로는 잡혔는데요. 여기 끊는 게 선수라면 백이 항상 여기를 나오면 이렇게까지는 처리가 되고요. 그러면 여기 젖히는 수를 통해서 여기 백돌이 자연스럽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치받았을 때 백이 살아 있습니다. 자, 파울을 한다면 반대쪽을 젖히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눈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백홍석 선수가 가일수하지 않는 쪽도 좀 살펴보고 있을까요? 네, 고민을 하겠는데요. 그냥 여기를 한 칸 띄고 살아있다고 본다면 그 고민을 하겠네요. 여기를 받으면 지금 이원도 선수가 여기 끊어갈 노림을 품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손 빼는 걸 충분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정말 머릿속으로 사활을 그려보고 있는 듯 합니다. 여기를 두고 나서 5점을 포기하는 게 나은지 아니면 여기를 두고 나서 좀 괴롭지만 안에서 사는 게 나은지 그런 걸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백대마 전체가 위험하지만 않다고 하면 백은 가일수를 오른편에서 해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이 될까요? 그런데 좀 더 볼 게 많네요. 지금 여기를 지키면 네. 여기를 잡으러 왔을 때 이제 여기를 나가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백돌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여기 돌이 와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를 치받아서
이렇게 뒀을 때 젖혀서 한 집 내는 게 생기기 때문에 흑은 여기를 받아야 되고요. 백은 여기 따내는 수를 통해서 이쪽 젖히는 걸 노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여기 젖혔을 때 그냥 잡고 이었을 때 그냥 따내고 이 상태에서 과연 백이 연결이 가능한가를 본다면 아슬아슬하죠. 지금 이런데 단수 치면 흑이 아래쪽을 받고 이렇게 잡으러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백이 못 살아 있고요. 이거 위험할 수 있겠네요. 네, 지금 백이 잡히는 그림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처리가 돼도 백은 후속 수단이 없습니다. 아, 그럼 잡히네요. 이건 안 받을 수가 없네요. 정말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자리입니다. 얼핏 살아있네라고 판단을 했다가 큰 화를 당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쪽 부근에 백돌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도 아까 상황이 이제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됩니까? 손을 뺐어요. 손 뺐습니다. 자, 백홍석 선수, 백대마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역전됐죠? 이거 백홍석 선수 착각한 거 아닙니까? 이수가 놓이기 전까지 그리고 앞서 계속해서 백이 유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수가 놓임과 동시에 그래프는 흑 쪽으로 기울었고요. 이 백대마의 사활 문제 정말 없을까요? 대마 한방 승부입니다, 지금. 여기를 뒀을 때 대마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그리고 백홍석 선수가 꽤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착수를 했기 때문에 둘, 좀 더 봐야겠습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갔고요. 네, 흑은 당연히 가야죠. 그런데 이수가 놓이니까 또 그래프는 백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뭔가 다른 게 보이는데요. 그렇네요. 지금 여기가 살아 있을 것 같네요. 이렇게 되고 젖히고 지금 여기 백돌이 있는 상황에서의 사활이잖아요. 대략 이런 식에서 사활입니다. 근데 아까는 그냥 이었기 때문에 딴에서 못 살아있는 돌이었는데 여기를 찌르고 이렇게 찝어서 가면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 사이를 끊기 위해서는 그렇게 따내는 시도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렇게 갖다 붙이면 이것은 연결일까요? 네, 살았네요. 아슬아슬한데 이게 연결이 되네요. 찌르고 찝어서 받는 것이 좋았습니다. 네, 여기를 있는 순간에는 잡히는데 찌르고 찝는 게 있네요. 아슬아슬한데요. 그렇다면 흑의 입장에서 이 수가 아니라 다른 수를 찾았어야 했던 걸까요? 저는 이 그래프가 너무나도 이 변동폭이 심해서요. 아니요, 제가 볼 때는 그냥 인공지능이 뒤늦게 찌르고 찝는 걸 발견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원도 선수의 저수가 완착일 리는 없고요. 정말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는데 백홍석 선수가 정확한 수읽기를 하고 있었네요. 지금 백홍석 선수가 여러 갈래 길, 여기는 그냥 이쪽으로 받을지 이쪽으로 받을지 치받는 게 나은지 또 이쪽은 어느 타이밍에 젖히는 게 최상인지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수읽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안쪽에서부터 먼저 결정을 합니다. 지금의 인공지능 그래프는 별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백홍석 선수가 수읽기 착각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 여기 끊는 게 늘 선수입니다. 백이 여기를 이렇게 따내는 게 있어서 찝고 젖히고 끊으면 여기 한 집 여기 한 집으로 살아 있습니다. 그럼 이원도 선수가 이 백돌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는 이 부근에 돌이 와야 되고요. 7, 8, 9. 네, 지금 그쪽으로 안 갔죠. 안 잡힌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를 찔러서 이렇게 처리가 교환이 항상 됩니다. 그럼 여기 젖히고 찌르는 걸 지금 노리고 있었는데요. 찌를 때 또 안 받을 수도 없죠. 여기 내려서는 게 선수라면 흙이 좌우가 연결이 안 되는 형태입니다. 네. 그럼 흙을 안 받을 수가 없고 그때 찝으면 아슬아슬하지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둬도 단수, 이쪽을 둬도 단수. 그래서 흙은 뭐 따낼 수밖에 없지만 여기를 붙이면 끝까지 추궁을 가도 네, 이것은 흙이 더 이상 뭐 공격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 있고요. 자, 백홍석 선수가 불안했던 부분을 모두 결정합니다. 찌르는 것까지도 모두 결정을 해두네요. 순간적으로 인공지능 그래프 때문에 너무 놀랐거든요. 네. 저도 그리고 처음에는 여기 있는 수로 수익기를 해서 백홍석 선수가 잡히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백홍석 선수가 정확하게 수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럼 돌이켜보면 이원도 선수가 이쪽을 끊으러 갔던 이 수법은 실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활에 대해서 선수로 듣지 않았기 때문에 백이 여기를 지키는 타이밍이 나왔고 백홍석 선수는 여기 호구와 여기 한 칸으로 아주 좋은 자세로 이 싸움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진행은 백의 성공입니다. 네. 7, 8. 흙은 이 따라가는 입장이었지만 백에게 어떠한 타격도 입히지를 못했고요. 어쩌면 차이가 더 벌어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그쪽 부근 연결고리를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점검하는 모습이었고요. 네,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죠. 연결이 되어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수가 통한다면 결정 타입니다. 흙이 연결하기 위해서는 아래쪽에서 이어야 할까요? 지금 여기를 끊으면 여기 단수예요. 한 점을 이으면 이렇게 끊어지고 네. 뚫을 수도 없고요. 지금 여기를 둬도 백홍석 선수가 여기를 끊고 이렇게 끊으러 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저수가 통한다면 결정타입니다. 지금 저수가 아니어도 백이 아주 잘 된 형태였는데요. 저수가 통하면 바둑은 끝입니다. 근데 좀 아슬아슬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여기를 끊었을 때 셋, 넷, 백홍석 선수가 전부 네, 끊었죠. 이렇게 아래쪽으로 간다면 여기 나갔을 때가 좀 문제이고요. 이때 다른 방법 없이 우변 쪽으로 받아야 한다면 그때는 흙이 살아갑니다. 중앙을 받더라도요. 네. 계속 끊으러 갔을 때 여기 단수 치고 받을 때 뭐 여기 단수 치고 이렇게 찝어가면 백이 잡혔습니다. 이것은 대형 사고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백홍석 선수 아래쪽에서 단수를 쳤습니다. 아마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다 된다고 해도 이 상황에서 백이 다시 뒤로 돌아가면 손해가 없고요. 기분 좋게 한 점을 잡고 여기를 둘 때 그때 이제 다른 곳을 향하는 그 움직임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좀 빠르게 결정해 가고 있습니다. 나갈 때 여기로 받는 게 통한다면 결정타인데 백의 입장에서 지금 흐름이 좋은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우측의 수상전도 좀 어렵고 여기는 여전히 끼웠을 때 좀 뒷맛이 고약하고요. 자, 아래쪽에서 받는다면 좀 안정적인 길로 네, 가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길을 선택을 하고 있고요. 점점 형태들이 결정이 나고 있습니다. 한번 계산을 해보죠. 앞으로의 진행을 예측해 본다면 근데 이원도 선수가 혹시 여기까지는 못 노리죠. 여기가 연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도 돌파가 된다면 좋지만 지금 그것은 흑이 불가능한 것 같고요. 그럼 앞서 저희가 예측했던 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대략 이런 식으로 흐름이 나오고 이 그림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석은 이원도 선수가 하나를 더 따내고 있고요. 흑집이 8집에 사석까지 9집, 마지막 하나, 12, 20, 흑집이 한 48집 정도 납니다. 지금은 백이 확실히 이겼습니다. 지금 차이가 뭐 미세할 것 같지 않고요. 꽤 벌어져 있을까요? 네. 지금은 별로 불안하지 않은 정도의 차이로 백홍석 선수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역시 이 아래쪽이 하변 쪽에서의 다섯, 접전이 좀 여섯, 결정적이었던 일곱, 걸까요? 여덟, 이원도 선수가 좀 노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노림이 모두 무위로 돌아갔고요. 여기서 이쪽을 찌르는 수보다 더 좋은 연결 방법을 찾지를 못하면 결국은 흑은 이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이 그림은 제가 계산했을 때는 반면 승부입니다. 확실히 애초에 흑이 여기서 뭔가 득을 보러 갔던 것을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하지 못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쪽에서 약간 백도를 괴롭힌 것 말고는 지금 이곳이 백집이 한 6집 정도는 불어났고 선수도 백이 쥐고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지금은 백의 승리가 유력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결과적으로 이 백홍석 네, 선수가 들여다보는 자리도 여섯, 좋았네요. 일곱, 여덟, 아홉, 조금 다른 방향인데요. 그 중 어차피 패인데 버틸 생각인가요? 지금 백이 이렇게 받으면 찔러야 되고요. 이렇게 단수 치고 연결했을 때 여기가 끼우면 패가 남게 되거든요. 이렇게 두고 여기를 받으면 꽃놀이 패로 이제 끊어지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과연 버틸 생각일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이원도 선수는 평범하게 가면 져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좀 변화를 구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반대로 백의 입장에서는 흑에게 어떠한 빌미도 내어주지 말아야겠습니다. 백홍석 선수가
판 전체를 한번 훑어보는 모습이고요. 네, 지금 개가하고 있죠. 예정된 수순대로 진행이 된다면 형세가 어떠한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원도 선수가 그래도 버틸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네요. 여기를 두면 여기를 두고 이렇게 예정대로 처리가 되고 나서 이쪽 부분 안 받고 패로 버틴 다음에 뭐 다른 큰 자리를 가는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됩니다. 지금 뭐 네. 받으면 지니까요. 네. 그래서 미리 결정을 해뒀군요. 이런 데를 밀어서 역끝내기를 들어가면 이 패를 거는 게 백도 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패를 졌을 때 이번에 여기를 갖다 붙이면서 이쪽 전체 백도를 노리면 백도 꽤 껄끄러운 자세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불리한 입장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버티는 게 당연하네요. 네, 자, 이원도 선수도 최선을 다해서 버텨가고 있습니다. 자, 이원도 선수 이 초읽기에 돌입을 한 지 1시간이 훌쩍 넘은 것 같은데요. 여전히 흔들림 없이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바둑 중계로 넘어온 순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리드하는 쪽은 백홍석 구단인데요. 이원도 선수가 무너질 듯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초반 실패 이후에는 팽팽한 접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형세는 백홍석 선수가 유리한 상황입니다. 과연 어떻게 마무리를 해갈까요? 자, 두 선수의 종반전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킥스의 삼지명 백홍석 선수 그리고 셀트리온의 오지명 이원도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지금 여기를 둘 때 이렇게 쌍립으로 받았고요. 이원도 선수가 여기를 잇고 나서 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가 돌이켜보면 부분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수였네요. 애초에 이 교환 없이 그냥 잇고 나서 이렇게 뒀을 때에는 흑돌 이수와 백돌 이수의 교환이 없기 때문에 바로 단수로 흑이 잡힙니다. 그런데 여기를 먼저 둬서 이쪽을 이으면 그냥 찌를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지금처럼 둔다면 잇고 찌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이원도 선수가 굉장히 좋은 수법을 찾아낸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제가 계산한 것보다 분명 득을 봤지만 아까 계산에선 반면 승부였기 때문에 여전히 덤을 빼기는 흑이 좀 어려운 그런 형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이원도 선수가 분명 좋은 수단을 발견하기는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런 흐름대로라면 다시 한번 백이 또 선수를 잡게 되겠고요. 지금 여기를 받고 여기를 막고 뭐 사실상 거의 변화의 여지가 없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처리가 되고 늘고 마지막 하나, 이런데 마늘모 가고 둘, 셋, 넷, 치고 다섯, 있고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백선으로 그냥 끝내기 보면 될 것 같거든요. 형태가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네. 흑의 입장에서는 뭐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네. 지금 이현도 선수가 뭔가 네, 처음으로 이제 표정이 좀 드러나고 있는데요. 지금 형세가 불리함을 의식하고 있고요. 대국 중간에 이원도 선수의 표정이 이렇게 한 번씩 나왔는데요. 두 선수가 오늘 표정이 정말 많네요. 네. 자, 결국 마지막 큰 자리 이 우상 쪽까지도 백이 차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도 뭐 미세하지는 않습니다. 여유 있게 백홍석 선수가 앞서 있고요. 거의 뭐 반면 승부에 가깝습니다. 자, 바둑도 이 종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그렇다면 양팀 뒤에 선수들이 좀 몸을 풀고 있어야겠어요. 네, 이제 긴장되는 승부를 맞이하게 되겠죠. 그쪽 끝내기 아닙니까? 그쪽 끝내기가 8집짜리이고요. 얼추 비슷합니다. 이제 이쪽 부분 끝내기도 대략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깔끔한 쪽을 선택을 했고 네, 지금은 백홍석 선수의 표정도 그리고 이원도 선수의 표정도 지금 형세는 백이 유리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바둑은 이원도 선수의 초반 실패가 가장 큰 원인이고요. 그리고 중반 이후에 백홍석 선수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원도 선수의 마지막 승부수를 정확한 수익기로 받아낸 점, 그 부분이 멋졌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정말 대마에 문제가 생긴 줄 알고 깜짝 놀랐거든요. 네. 일곱, 여덟. 다행히도 살아가는 수가 있었고요. 백홍석 선수는 완벽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네, 살아있죠. 집안는 수로 쉽게 살아있습니다. 다른 건 크게 고민이 될 것 같지 않고요. 지금 장면에서 백홍석 선수가 여기를 둬서 살지 아니면 여기를 찝어서 교환을 시키고 사는 게 득인지 이제 그것을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냥 살리네요. 네, 이 백의 사활을 확인을 했고요. 네. 반상 최대의 자리였던 그 자리에 흑이 가게 되고 흑이 방금 전 장면 형태에서 이쪽 끊는다면 한 점을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두었습니다. 백홍석 선수가 살기 전에 여기 먼저 찝지 않은 것도 어차피 흑이 여기를 갈 수밖에 없어서 백이 여기 손이 돌아올 수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판단이 정확하고요. 형세는 사실상 결정이 났습니다. 백홍석 선수 오늘 또 이원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둔다면 이 정규 시즌부터 이번 포스트 시즌까지 장고대국에서 7승 1패의 성적을 기록하게 되겠습니다. 네, 장고대국도 이제 1국과 2국이 있는데 2시간 바둑으로 많이 등판을 했고요. 네. 2시간 바둑에서 7승 1패를 기록하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이런 추세라면 다섯. 앞서 이 포스코 케미칼에서는 일국 장고대국의 박건우 선수가 줄곧 등판을 했잖아요. 네. 그런 흐름이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포스코 케미칼의 박건우 선수나 셀트리온의 이원도 선수, 또 킥스의 백홍석 선수는 모두 그냥 1국으로만 붙박이 고정으로 등판하는 선수들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났던 선수가 계속 격돌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바둑 백홍석 선수의 승리가 유력한 상황에서 과연 2차전에서는 어떤 오더가 펼쳐질지 벌써 기대가 되고요. 네. 자, 과연 백대현 감독이 다시 한번 또 맞불 작전으로 이원도 선수를 1국에 배치를 시킬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돌이켜보면 이 와일드카드 결정전에서도 한태희 선수가 예정대로 나와서 박건호 선수와 격돌을 했고 네. 또 박건호 선수는 예정대로 나와서 이원도 선수와 격돌을 했고 또 이원도 선수는 계속 1국에 등판하면서 백홍석 선수까지 만났습니다. 정말 그 2시간 자원은 각 팀이 뒤바꾸질 않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결정적이었던 수일기 미스 마지막 승부처 장면을 되짚어 보는데요. 백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좀 다른 수단이 있지는 않았을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실전에 좀 손해를 봤기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지를 보고 있고요. 근데 제 생각에 이렇게 됐어도 덤을 빼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형세가 아니었을까 싶긴 한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쪽 부분의 역끝내기와 여기를 조여붙이지 못한 것에 딱 그 차이입니다. 네, 이원도 선수는 이 하변에서의 처리에서 좀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선수인 줄 알고 끊어갔는데 결과적으로 후수였기 때문에 충격이 컸죠. 네. 백홍석 선수의 이 수일기가 빛났고요.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네. 팀을 위기에서 구했고요. 신진서 2호승, 포스트 시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두 선수의 연승이었지만 일단 백홍석 선수가 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2연패 끝에 킥스팀이 첫 번째 승리를 따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4국으로 이어지게 되겠고요. 네, 양 팀의 등판 가능한 자원, 킥스팀은 김지석, 윤준상, 그리고 셀트리온 팀은 조한승, 한상훈, 최정 선수가 있습니다. 우승만이 목표다라고 했던 양 팀의 백대현 감독 그리고 김영환 감독 자, 어떤 오더를 제출할까요? 앞서 감독들이 좀 예상을 했던 그 예상 오더 기억하시나요? 일단 1, 2, 3국까지는 제가 주의 깊게 봤는데 제 기억에 4국과 5국에 조한승 선수와 최정 선수가 등판하는 것으로 킥스팀에서 예측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일단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김지석 선수와 윤준상 선수를 뒤에 배치했는데 그렇게 보면 킥스팀이 원하는 대로 됐고 또 지금까지 스코어로 봐서는 셀트리온 팀이 최소한 손해를 보진 않았습니다. 양 팀 모두 주축 선수들을 뒤쪽에 좀 배치하는 그런 오더였기 때문에 지금부터의 승부도 아주 재밌습니다. 역시 잠시 좀 살펴봤던 이후에 초반 앞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놀라울 정도의 강수의 연속이었는데요. 백홍석 선수의 손길이 정말 빠른데요. 네, 복귀할 때에도 기세를 중시하고 있는데요. 백홍석 선수가 1국 장고대국에서 이원도 선수에게 승리를 거둡니다. 이원도 선수 줄곧 1국으로 등판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승점을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백홍석 선수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 보이는 오늘 바둑 내용이었습니다. 네, 시종일관 상대를 압박하고 단 한 번의 찬스도 내주지 않은 채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백홍석 선수가 승리를 거뒀고요. 자, 킥스팀을 위기에서 구해냅니다.
셀트리온이 2대1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잠시 후 4국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저희는 이희성 해설위원 그리고 문도원 캐스터의 진행으로 돌아오겠습니다.